나중에 공공재개발 이런 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면 꼼짝없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정확히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토부가 발표했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발표했는데요. 서울 대흥동, 화곡동, 풍납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후보지로 포함이 됐는데요.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여기는 지금 현재 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우, 현광, 성광, 한성 이렇게 5곳이 있는데 한 30년 정도 된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죠. 예전부터 통합 재건축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손바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해서 금액대도 쌌고요. 그런데 이 소식 발표 난 뒤에는 그나마 있던 몇 개 매물이 싹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4일에 발표한 3080 공급대책의 일부입니다.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사업 중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데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이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현금 청산 문제였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 중에 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즉 현금 청산 대상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애매했던 게 내가 살 때는 아무런 얘기나 낌새가 없는 지역이었어도 나중에 공공재개발 이런 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면 꼼짝없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정확히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 들은 뒤에 제가 관련 규정, 법령, 기사, 국토부 내용들 다 살펴봤는데 정확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스마다 말이 다 달랐고 누구 하나 확실하게 이건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관련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곳은 두 곳인데요.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국토부였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상되는 게 지금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일단은 그 소규모 재개발하고요. 네. 그리고 관리 지역 내에서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공공시행자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시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 아니면 뭐 주택공사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된 그런 사업의 가로주택만 한정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아파트가 공공으로 되던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그 가로주택이 되면은 소규모 재개발인 경우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제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된다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일 이후에 들어가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되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관련 규정을 찾은 뒤에 나중에 저한테 다시 회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토부 통화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국토부는 항상 통화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몇십 번, 몇백 번을 해도 정말 통화가 안 되는 곳인데 이번엔 10번 정도 만에 담당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로또가 당첨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통화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아마 경무에 시달리느라 전화통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어디세요? 인천이요. 관리지역 2차 인천이요? 후보지에 네. 선정됐는데요. 네, 이 6월 29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이걸 샀어요. 네. 이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인지 여쭤보려고요. 6월 30일 이후로 하면 네. 예, 공공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 공공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요. 네네. 네. 그러면 민간하고 합동을 한다든가 민간이 혼자 민간 할 단독을 한다든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청산 대상이 아니에요. 아, 어떤 사업이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인지 달라지겠죠. 아닌지가. 아,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통화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현금 청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기준일 이후에 집을 샀을 때 내용이고요. 한국부동산원의 통화는 소규모 재개발이거나 관리지역 내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될 경우에는 기준일 이후에 샀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답변은 공공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하거나 민간 단독이면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내용은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준일 보통 6월 29일이 될 텐데요. 이 이후에 집을 산 분들은 민간이 끼어야 현금 청산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서 기존 주인분들과 새로 집을 산 분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속도가 얼마나 잘 붙을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용은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분들, 그 중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인 곳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자료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수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왜 이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지역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 제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고 우선 공급 대상자는 5년 내 투기걸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조항들 잘 찾아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편승이 되면 쉽게 말해서 동네가 더 쾌적해지고 집도 더 높게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국비가 15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되는데요. 용도지역을 높인다거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땅이라도 더 많은 집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외의 효과들은 가로주택 정비가 가능한 가로구역 범위가 확대되고요. 건축 특례로 채광 1조건이 완화된다거나 동간 최소거리도 완화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현금 청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업지마다 또 내가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요. 지자체 관련 담당자한테 물어보던가 국토부 쪽에 문의를 넣어서 나는 지금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